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출범했습니다. 마포구는 2021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설합니다. 고령시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포항시는 1세대 1인 전수조사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 발의부터 지난 15일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2020년까지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과 같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권한을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으로 인해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됐지만 여당은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0여 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과잉 수사라든가 인권 침해 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곳과 기소하는 곳을 분리하는 법안을 저희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들이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수사를 담당하지 않게 돼 수사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개인 SNS를 통해 총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 근거 없는 기우다라는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직접 수사권은 없어지게 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과 공소유지 및 기소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 탄압이라 쓰고 검찰 개혁이라고 읽는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준비되는 제도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검찰 권력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 질서를 적용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균형을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임에도 법무부 소속인 검찰과 수직관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검찰권 강화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912년 3월 일제강점기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줬으며 이는 현재 검찰의 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조선 총독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무한 강제 수사의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는 순사라고 했죠. 경찰에 의한 혹은 헌병에 의한 독립 투사라든가 또 그때 조선 그 식민지 백성들을 지배하고 막 침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군부 정권과 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금의 검찰로 이관됐습니다. 이는 다시 검찰에 막대한 힘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저지하고자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21일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출범했으며 현재는 6대 범죄를 없애고 기소만 전담하는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사 구조개혁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능범죄 등 검찰의 특화된 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사청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지지도가 법안 추진의 경로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면 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마포구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필수 노동자 보호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량과 노동 강도 가중으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 필수 노동자 보호 TF 지방정부 추진단의 1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장등이 참석했으며 전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추진단 출범 경과보고, 정부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발제 및 질의응답, 추진단 활동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마포구청장은 구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지난해 말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마포구는 2021년부터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합니다. 주 3일인 수거 주기를 주 5일로 확대해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가 대폭 개선됩니다. 대상 폐기물은 일반 생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로 동일하며 기존 주 3일 수거에서 주 5일 수거 체계로 전환됩니다. 동별로 격일 수거를 진행했지만 이제부터는 전 지역에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속 5일 동안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포집 최소화에 따른 수거 장소 청결도가 개선되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왕시가 2월 중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대비해 지역협의체 첫 회의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 업무 협의와 백신의 보관, 접종 방법안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접종센터의 치안 등 백신 접종의 전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우선 대상자이며 순차적으로 임산부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전 시민에 접종할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차정숙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총괄팀, 접종센터 운영팀, 대상자 관리팀, 백신 수급팀 등 2개 반 6개 팀 44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지역 내 병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협력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예방접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차정숙 부시장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빈틈없는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의 총 연장 1km, 완복 6차로 규모의 홍도과선교 개량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월 20일부터 임시로 왕복 4차선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대전시가 삼성동 성당 내거리와 홍도동 용전 내거리를 연결하는 홍도 지하차도를 2월 20일 임시 개통합니다. 홍도 지하차도는 그동안 보상협의 지원과 소음방지공법 변경 시행, 폭우 침수 피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공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월 말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홍도육교 철거 4년 만에 임시 개통을 하게 된 홍도 지하차도는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교통 혼잡 완화와 동서 지역 간 원활한 교통 연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임시 개통 이후에도 잔여 공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홍도 지하차도의 완전 개통까지는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당부드립니다.
광주시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형 AI 그린 뉴딜 제1호 민간 유치 프로젝트인 빛고을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투자 협약 및 착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시는 한국중부발전, SK가스, 두산건설, SK증권과 빛고을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비 815억 원 전액이 민간 자본으로 충당됩니다. 빛고을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는 세계 최초 LPG, LNG 듀얼 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첫 그린 뉴딜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소연료 전지 발전은 태양광에 비해 소음이 적고 24시간 발전이 가능해 효율도 월등합니다.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빛고을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는 시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의 1.1%에 해당되는 9만 5천 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광주시청 등 26개 시설과 아파트 단지 480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광주의 도전과 꿈이 만나 대한민국 수소강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날입니다. 광주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이제 광주는 수소경제를 선도할 등불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수소강국으로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드론으로 조사하는 공유재산은 강릉시가 관리하는 토지 15,000여 필지입니다. 무단 점유나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없는지 파악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누락재산 관리 보전 이행 조치,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사용료를 인하하고 사용기간 연장 등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에 대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총 사업비 50% 이하 및 7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역 신청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26일까지 군청 도식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과 지원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야생동물의 피해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데요. 횡성군이 농업인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군 내 소재한 경작지를 경영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으로 최근 5년간 피해 예방시설 보조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및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능형 철망 울타리와 전기 울타리 설치 시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19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해 38개 농가에 7,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충청북도에는 SK 하이닉스와 DB 하이텍 등 100여 개의 기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방위로 나섭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 기업 지원 기반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시장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 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산업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첨단 PNT 기술 혁신 플랫폼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합니다. 실장기술지원센터 장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 시제품 제작 검증 등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반도체 성능평가 분석 장비 고도화와 기술 지원을 위한 반도체 융합 부품 혁신 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도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반도체 석박사 전문 인력 1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 패키지와 테스트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 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재 부품 개발, 신제품 개발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내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시장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과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건조한 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에 따른 산불 대비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각 읍면동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고 산불 위기 경보별 근무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한편 보령시는 최근 3년간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0.21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 중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세대 1인 전수조사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에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도 본격 나서는데요. 포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대전환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8일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단기 전략과 함께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5대 핵심 전략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0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업종 긴급 구제 지원 등 5대 핵심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 금지 및 영업 피해, 영업 자율 중단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합니다. 또 올해 전국 최대 규모 5천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 등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매진합니다. 이와 함께 착한 나눔 임대 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각종 세제 감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과 일자리 확충은 물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각지대 수혜자 발굴에도 집중합니다. 또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 고도화와 4대 전략특구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 및 바이오 헬스, 해양 관광 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해 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부안군 축산농장 25개소 중 3개소를 권익현 부안군수가 방문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부안군 축산농장에 권익현 부안군수가 방문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20년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25개소가 지정되었고 상반기에는 17개소가 지정되어 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수는 42개입니다. 현재까지 부안군 내에서는 총 69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으며 2023년도까지 80개소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데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의체 기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주시가 이달 말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과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의체 기관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차질 없는 사전 준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특히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는 물론 시민 모두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영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랙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트랙터 운전이 미숙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안전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트랙터 안전운전 시뮬레이터는 현재 영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랙터를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식 교육자재입니다. 안전운전 시뮬레이터는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운전 연습과 더불어 운전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안전운전 세부 준수사항을 즉시 평가해 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효과가 높은 데다 기계 사용에 따른 위험 정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영농기를 앞두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임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기온은 따뜻해졌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